제165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포털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소스를 얻어 대본을 작성하는 제 입장에서는 최근 며칠간의 정치 소식이 따분하기만 했어요. 현안이 산적한 윤 정부의 국정 이야기는 없이 이준석이 찝쩍거리는 말을 받아 적는 수준의 기사들과 이변이라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뻔한 기사 일색으로 그야말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 밖에 윤통의 지지율 여론조사의 초라한 수치나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정치꾼들의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는 말들도 기사화됐지만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만이라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갓백일 지난 새 정부에 대해 비난하는 죗발들이 너무 역겨운 나머지 외면하고만 싶었지만 갓백일 지난 새 정부가 반면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알려주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첫 번째, 금융증권 합수단이 부활했습니다. 전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시킨 합수단이 본격 재가동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금융사건 수사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타겟팅이 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라임자산운용, 신라젠 주가 조작 등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각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건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1호 사건으로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에 있고 이 사건으로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이 추산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굵직한 금융범죄의 피해자는 관련 내용의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나 소비자, 즉 일반 국민에게 하중이 그대로 실리는 만큼 지극히 친서민 정책이에요.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피해볼 수도 없는 죗발들이야 합수단 부활에 대한 당위성이나 정책 관련한 지식이 일천하겠지만 말이죠. 두 번째, 인혁당 피해자와의 화해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1974년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8년간의 옥고를 치러야 했던 이창복 씨는 2008년 재심에서 승소해 3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2011년 대법원은 당시에 받았던 국가배상금 11억 원이 과다 책정됐다며 5억 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이 돌연 원심을 파기하는 바람에 이 씨는 초과 지급된 5억 원은 물론 10억 원에 가까운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었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빗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문재인에게 이 씨를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야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 통해 가지급 이후 판례 변경으로 이른바 줬다 뺏는 것은 해당 국민만 억울한 조치라며 지연이자 9억 6천만 원을 면제해 주었어요. 한 장관은 또한 비슷한 상황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같은 취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위시한 전 정권이 넉놓고 있던 사건을 단발에 해결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출근길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입니다. 이른바 도어 스태핑으로 불리는 이 약식 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민감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여당 내부에서 있었던 해프닝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하는 피로감이 문제였는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의 태도 논란이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는 언사가 야당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주변의 만류와 여러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윤통이 도어 스태핑을 이어가려는 의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권에서 10회에 그친 그마저도 문답이 정해진 쇼에 불과했던 것을 비교하면 며칠 전 윤통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그 수준을 비교하는 자체가 불손할 정도죠. 네 번째, 심낭염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했습니다. 평산마을에서 시위 중인 코베크의 시위 배경은 매우 간결합니다. 전임 정권에서 일어난 코로나 사태에서 백신을 장려하면서 국가가 지겠다고 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 방역당국은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 부작용으로 심낭염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소급 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고 지난 5월 20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192건에 달했다고 해요. 사망일 15상금으로 4억 6천만 원, 장제비 30만 원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더불어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기존 방역정책을 폐기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했으니 이 또한 윤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으며 최근 코로나 피해자가 급증한 것을 두고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아서 생겼다는 궤변을 죗발조차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발 편하기는 한가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5번째, 시민단체 지출 내역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인수위 때 발표한 내용으로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기부금의 상세 지출 내역을 정부가 운영하는 기부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 첨언할 것이 없는 명백한 성과라고 봐야겠죠. 다만 진작에 정책이 시행됐더라면 윤미향 같은 괴물의 탄생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진한 아쉬움이 생깁니다. 6번째,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기지를 정상화했습니다. 전임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한미연합훈련은 모두 정상화가 되었고, 이는 나아가 대한민국 안보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수위 시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권 당시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고 문 정권 들어 마침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그 이전으로 복원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입니다. 또한 5년 만에 정상화에 들어간 사드기지는 현재 주칠의 지상접근권이 확대 추진되고 있고, 이는 그간 쓸데없이 4년 넘게 유류 등의 필수 물자를 헬기로 실어 나르던 것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로 인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전임 정권의 무리한 조치로 유명무실해진 우리 군의 전력을 회복한다는 의미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사드 3불 이란에 현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 이 맛에 정권 교체하는구나 싶어요. 7번째,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과 서울시의 여성주차장 없애는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으며 대통령과 김현숙 현 여성가족부 장관의 의지는 획일적이며 단호합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민주당 한준호는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에 임명됐냐고 나를 세워 물었고, 김 장관은 내라고 답했었죠. 속도가 붙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기는 하나 정부 부처 하나를 없애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량이 만만치 않을 만큼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는 2009년에 도입된 여성우선 주차장을 가족우선 주차장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민간 주차장에도 자율적으로 전환할 것을 독려한다고 하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보는 일은 최소한 주차장에서만큼은 더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파 진영은 서로가 참 잘났습니다. 그래서 그 잘난 맛으로 제각각들 사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우익진영에서 이례적으로 저마다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그때 그 현장에는 최소한 지금의 배부른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되어야 했습니까? 심상정이 되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전임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의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현되는 작금에도 권성동의 체리따봉만 보고 있지는 않았나요? 혹은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구속은 언제 되는 거냐며 검찰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나요? 또는 이준석이 쏘아올린 양두구육에 홀려 예나 지금이나 부패했던 일선 정치인들의 말싸움이나 구경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유가 제각각이겠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유의 가치를 말하고 우방국에 대한 이해도 명확하죠. 잘난 그 말씀들 지금은 좀 넣어두시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실 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